자, 오늘은 그 상생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상생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읽어요? 상생이죠. 이 상생, 이것이 서로상자죠. 서로상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생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서로 생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생도를, 오행의 상생도를 그릴 때 좀 어둡다. 그래서 상생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생도를 그리죠. 그래서 목, 화생토라고 해요. 화생토, 토생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수생목, 그냥 수생목이라고 하죠. 그럼 수생목이라고 하면 이게 상생이 맞나요? 상생이라고는 서로 생하는 건데, 그리면 그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상생도를 그릴 때는 화생토 이렇게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화생토라고 하면 안 돼요. 화생토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화토상생이다 해야 돼요. 화토상생. 예. 그래서 화와 토가 서로 상생이다, 이렇게 화토상생이다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역학을 배울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음에 오행을 배우는데, 또 이것을 상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상생이라는 용어와 실제 그리면 맞지가 않는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역학의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목화가 상생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목생화라고 하죠.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하는 겁니까? 그럼 생을 하면은 이 화가 강해지나요?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화를 생하는 게 아니에요. 요 의미는 목 옆에 화가 있다는 뜻이요. 목 옆에 화가 있다는 뜻이지,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낳아서 도와준다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5개죠. 5개를 할 때, 5개 손가락을 얘기할 때 이것을 오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순서로 얘기할 때는 이 목화 토 금 수라고 해요. 순서적으로 목 다음에 화가 있고, 화 옆에 토가 있고, 토 옆에 금이 있고, 금 옆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토 금 수야. 그러나 작용을 할 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것이 토입니다. 토. 엄지손가락이 토고, 나머지는 이거는 목화 금 수예요. 목화 금수는
서로의 옆에 손가락한테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을 뿐이야. 작용은 항상 뭐하고 해요? 목화금수가 작용을 할 때는 항상 토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이 엄지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없으면은 이 목도 작용할 수가 없고, 요 화도 엄지가 없으면 작용할 수가 없고, 요 금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이 목화금수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 옆에 수도 있죠. 그렇죠? 목 옆에 화도 있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하고도 상생관계고 화하고도 상생관계야, 서로. 어부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사주에 목이 있어서 그 목이 화를 생해서 화가 강해졌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목이 화를 생해서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목이 화를 생해서 화가 강해지지가 않고, 어떻게 화라고 하는 건 화 스스로 강해져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이 생을 해서 강해진 게 아니고, 목이라고 하는 것도 수가 생을 해서 강해지지가 않고 목 스스로 강해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오행이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할 때 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오행이 강하냐 약하냐,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얘기할 때 무엇을 갖고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통근 갖고 한다 했어요. 통근. 예. 통근으로 오행의 강약을 얘기하는 거지, 생을 해서 그 오행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갑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이 목이 강해지려면은 옆에 수가 있어 강해지지가 않아요. 수가 있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지지에 뭐가 있어야 돼? 인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수생목, 목상은 이게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서일 뿐이에요. 옆에 있다, 친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게 먼저 간 사람을 뭐라게 선생이라고 하죠. 선생. 생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일 뿐이에요. 낳는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하나의 태극체를 구성하는 요소지,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물건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 집을 구성하는 요소가 오행이지, 거기서 만약에 극을 하고 생을 한다고 하면은, 목생화 하면은 목은 기둥인데 그 기둥이 그 집안에 화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별개예요. 완전 별개. 그래서 이 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순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왜 밴드에다 올려줬느냐,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배워온 오행이야. 이건 어떤 수준이냐, 학생으로 말하면 아주 그 저학년 수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급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오행에서 자꾸 자꾸 고급화 시켜야 돼요. 옆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생겨난 게 아니야. 도 옆에 레가 있어. 근데 도가 레를 생겨낸 게 아니야. 도와 레는 별개야. 근데 도 옆에 레가 있어. 그러니까 도와 레는 서로의 상생 관계야. 그게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이 생자 때문에, 이 생이라는 글자 때문에 날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낳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잡히다 보니까 용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행에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절대 생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상생관계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역학에서 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기업끼리,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관계를 이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생과 역학에서 말하는 상생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역부법을 보여드릴 때, 오행이 이게 생하는 것, 화가 목을 생해서, 화가 토를 생해서 토가 강해졌다고 하는 제가 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만 해? 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오행이, 하면 화가 얼마나 스스로 왕해져 있느냐, 강해져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뭐가 생해서 강해진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의 능력과 자식의 능력은 별개야. 그 자식이, 부모가 능력이 좋으면은 자식은 뒷받침을 되어주지만 그 자식의 능력은 아니야. 그래서 오행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다. 이거 상생을 서로 도와주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그 옆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봄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여름이 오죠. 그럼 봄 다음에 여름이야. 봄을 목이라고 하죠. 그냥 봄을 목이라고 하는데 여름이 화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웃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웃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봄이 왕해져 가지고 여름이 된 게 아니요. 봄이 강해져 가지고 이 여름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강해져 가지고 여름이 온 게 아니고, 여름의 때가 지나서 이건 물러난 거예요. 물러나면은 뭐가 온 거예요? 여름이 온 거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게, 갑이라고 하는 게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기가 갑과 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목기가 진행을 한 거고, 나타난 거예요. 진한 거고, 을이라고 하는 목이 물러난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봄 기운이 왔다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왔어? 여름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여름이 왔다가 여름이 물러나면은 뭐가 와? 정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름이 물러나면 가을이 오죠. 가을이 오면 가을은 뭐야? 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무기가 있죠. 무기가 오질 않고 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의 계절에 다 관여한다는 뜻이야. 이런 모든 작용이 무기라고 하는 토를 기반으로 해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존재하는 게 상이에요. 상생.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목 다음에 화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목화토금수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옆에 이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째 이거 옆에 화 옆에 목이 있느냐, 어떻게 목생 화생 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절이 진행을 하죠. 이 자는 이게 뭐예요? 오행으로 수죠. 이 축은 이건 금이에요. 금. 사유축 금이잖아요. 그럼 이는 뭐야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무기야? 이것을 화지. 이거 묘는 해면 이게 뭐야? 이게 무기죠. 그렇죠? 치는 뭐야 이게? 신자중 이게 수죠. 수. 이 산은 금이야. 금. 오는 이거 화야. 어떻게 가서 계절이 어떻게 갔어? 수에서 금으로 가고 금에서 화로 가고, 그쵸? 화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수로 가고, 겉으로는 어떻게 갔어? 겉으로는 수에서 목으로 가고 목에서 화로 가고. 근데 실제 턱에서의 기운은 반대로 가죠. 그래서 음과 양의 겉과 속의 서로 기운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뭐냐면은 남녀가 나란히 진행을 하면은 나란히 가면 남녀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서로 반대로 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상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만나는 것이 상생인 거야. 상생이란 서로 바라보는 것, 서로를 바라보고 만나는 것, 서로 이웃하는 것, 그것이 상생이에요. 그래서 겉으로의 오행이 목화토금수로 흐르고 속으로는 음이야. 실질적 음이요. 겉으로는 양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실제 흐르는 음은 수, 금, 화, 목 이렇게 순서대로 반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행이 서로 만나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생이에요. 상생. 상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웃해서 작용을 하는 것,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 화를 생하는 게 아니고 목이 화를 도와서 화가 왕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기운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다음에 목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화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런 순서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목기가 왕해졌다 해가지고, 목기가 강해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화기가 강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몸에서 열기가 높아졌다 해서 토기가 왕해지지는 않아.
별개야. 완전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야.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상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상생이 되면 마주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서로 좋아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서로 간에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하고 김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 예를 들어서 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김 선생님을 좋아해. 서로 그래서 사랑이 미쳐버렸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결혼도 할 수 있죠. 근데 미쳐버리는 걸 뭐라고 해요? 콩깍지가 꼈다고 하죠. 콩깍지가 낀 건 뭐라고 해? 상호를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상생이 되면 분별을 잘 못해. 사주에서도 상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돼. 순진무구한 사람이야. 좀 바보스러워. 그래서 사주에 상생이 많잖아요. 상생으로만 되는 사람들은 조금 어벙벙한 사람들이 많아. 잘 모르는 거야. 생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함을 뜻해. 순수함. 생은 순수함이야. 순수하니까 사주가 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능력치가 사람이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해? 아유, 착하다, 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사주에 상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안정적인 면에서 사람이 안정되어 있고 편하고 순한 것은 좋아.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치에서는 떨어져요. 사주가 상생으로 되어 있다 하면 사람은 착하고 잘났고 좋지만서도 세상을 살아가기는 좀 험난하겠구나, 좀 바보스럽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상생이라고 하고, 상생이라고 하는 거와 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상극이죠. 사주가 상극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아있냐 그러면은 순수한 게 아니여. 상극으로 되어 있는 건 순수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뭐해? 능력이 좋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 어때? 억세죠. 억셀 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치가 높은 거예요. 사주가 상극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뭘 해도 크게 해먹겠구나. 돈을 벌어도 많이 벌겠구나. 저 같은 제 사주도 사주에 상극이 없어. 생만 있어요. 그럼 어떡했어? 나 엄청 착한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곤해. 부닥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난 그게 싫어. 상극이 없어서 그래. 그렇죠. 누가 상담하러 오면 어떻게 막 기싸움 하잖아요. 상담하기 싫어. 누가 뭐 온다고 하잖아. 오기는 싫어. 부닥치는 게 싫어. 그게 생만 있어서 그래요. 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어때? 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어때? 그래서
외로워요. 혼자 놀아. 혼자 장난감 하나만 좀 잘 놀아. 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다면서 하루 종일 잘 보내. 예? 아니요, 외로워요. 그래도 허전아, 극이 있어야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무료한 거야. 저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가 있어? 여기 보면 음악을 들어요. 왜? 무료하니까. 혼자 까작까작하는 삶을 하는 거야. 이게 생이야. 생인 사람들한테는 뭐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편하게 살아 그래야 돼. 편하게 살아, 힘들게 살지 마라 그래야 돼. 생으로 되는 사람한테 너 뭐 좀 해봐라 하면은 벌써 피로가 와. 피로가 이렇게. 못 해요.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사주가 또 생으로만 되어 있어. 근데 뭐라 그래, 여성분인데 뭘 하고 싶대. 하긴 뭘 해. 좀 하다가 못 하려고. 하다 포기하려고. 식당을 하고 싶대. 식당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 부닥치겠어요. 그쵸? 크림도 걸리고, 맛이 있다, 없다, 시비도 붙고, 억세야 되거든. 근데 사주가 아주 생으로만 되어 있어. 순해. 못해, 그런 사람들. 손이 하나가, 이거 뭐 좀 짜요 하면은 다 버릇다시 만들어야 돼. 그 손에 짜도 그냥 먹어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생이에요. 생. 상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할 말을 못해. 자,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게 어떤 관계일 때 못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관계일 때 할 말을 못해? 아니, 친한 관계일 때. 친할수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물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이라고 하는 건 친한다는 뜻에 친하다. 친하냐. 그래서 생을 뭐라 할게? 피를 나눈 관계라고 해요. 또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딸내미가 하는 거 보면 승질을 할 때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내 새끼니까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할 말을 못 하잖아. 그 순간만 넘어도 안 보고 말어 그냥. 그런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주에 생이 많다고 하는 거는 저 생으로만 되어 있다. 그럼 무기력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고 내가 수십 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상생과 상극의 반대작용,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이 좋겠어요? 극이 좋겠어요? 그렇죠. 적당히 섞여야 돼요. 극만 있으면 산악기만 하고 그래. 상생과 상극이 섞여 있어야 돼. 적당히 섞여 있으면은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죠. 자, 이것을 상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작용을 한다? 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해? 상할 때 상할 줄 모르고 극할 때 극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상할 때 상할 줄 모르고 극할 때 극할 줄 모르는 걸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센스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토는 센스예요. 센스.
사주에 토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요 손가락 4개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요 엄지손가락에는 토가 작용을 못 해주면 이 4개는 무용지물이야. 자기들끼리 일을 못해. 이게 가지에 자 일을 하는 거야. 토가 가야. 이 토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 보면은 진술충이라고 하는 4개의 토가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박히는 토가 없으면은 계절의 변화가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계절의 변화와 일정함을 유지를 하고 그 공평한 것은 토 때문에 공평하게 계절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상생상국도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토 이해되셨죠? 상생 이해되셨죠? 자, 조금 쉬었다가 내가 계속 말을 하면 목이 가라앉더라고. 조금 쉬었다가 상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좀 쉬었다가 들어오세요.